안녕하세요. 코칭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10월 오늘이 29일인가요? 정말 많이 쌀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로 이렇게 출근하는 길에 또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느덧 2007년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FI를 처음 알게 되고 이렇게 지금까지 FI만 한 길을 걸어오고 있잖아요. 어쨌든 한국에서 FI라는 말이 나오면 어찌됐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런 인지치료의 불모지인 곳에서 FI로 성과를 내고 또 FI를 알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저도 정말 배울 때는 너무 좋았지만 치료 현장에 있을 때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한국이라는 이 오전 나라에 9시입니다. 맞추기가 너무 힘들었고 또 그렇기 위해서 정말 많은 책을 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그냥 이제 하나둘씩 이렇게 퍼즐이 맞춰가는 이제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은 FI를 기반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저의 이제 시그니처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FI 하면은 또 제가 시그니처로 여겨질 만큼 제가 제 인생과 너무나 밀접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배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때 배울 때에도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다면 분명히 50km 이것만큼은 과속 내 단속 자식에게 구간입니다. 꼭 시켜주고 싶다 하는 프로그램이 FI였었고요. 그래서 어설프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정말 트레이너 과정을까지 올라와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지 해줄 수 있겠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 또 이렇게 정점을 찍은 순간에 또 아들이 태어나서 저 또한 상당히 이제 아들이 성장해 가면서 FI를 언제 해줘야 되나 하는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어떠한 공부나 어떠한 사교육보다도 저는 FI가 가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순간에도 FI를 통해서 배운 것들이 모두 다 도움을 주는 그런 밑바탕이 되고 씨앗이 되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저는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저한테 찾아오는 많은 아이들을 지난 10몇 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정말 공통점이 이 베이직 단계에서 말하는 베이직 단계가 만들어진 목적이 결국은 이 전방에 FI 교통약자 스탠다드를 보호구역입니다. 들어가는 데 제한 있어서 속도를 준수하십시오. 기초적인 인지 기능이 없고 또 그런 기초적인 인지 기능을 갖췄다면 300m 앞에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분명히 갖춰야 될 컨텐트 너리지라고 하는 내용 지식을 과연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부족한 것들은 또 그 베이직 단계를 통해서 채울 수 있다. 또 하나는 스탠다드 프로그램에 없는 정서 영역의 도구지가 베이직에 추가됐다는 것은 그래도 이 아이들이 앞으로 학교에 입학해서 친구들과 그런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사회성에 기반이 되는 그런 감정인식, 표현, 공감, 그 다음에 어떤 문제 해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구지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사실 치료센터에 있는 뭐 지능으로든 사회성으로든 문제가 있다고 오는 아이들은 사실 베이직부터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뭐 조금 뭐 학교생활 좀 잘하고 뭐 이러니까 뭐 친구들과 조금 놀긴 하니까 스탠다드를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그거는 위험한 생각 같고요. 확실히 우리나라 아이들은 인지구조가 많이 구멍이 많아요. 정말 그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진짜 초등 고학년이 됐을 때 조금 이거는 안 되나 하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좀 많이 좀 벌어지겠죠. 이거는 전혀 못하는 아이네 하는 생각을 외부에서 평가를 해준다면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정말 이제 뒷북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왜 그때는 생각 못했지? 왜 생각을 못했겠어요? 치료사들이 알면서도 대처 방법이 없으니 그냥 자신이 하는 것만 주구장창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덮여진 거지. 그때 없었던 문제가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에 가니까 됐을 거다. 제발 이런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말하는 센터장들이 있다면 정말 이 사람은 치료센터를 운영하면 안 되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치료센터에 오는 아동들 대다수가요, 항상 어렸을 때의 불안정한 500m 인지구조가 약 500m 결국 계속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가면서 나이 들어가도 계속 문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센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먹고 살고 하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다 보니 그런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그냥 기존에 행해지는 그런 식의 치료 상품을 파는 그냥 샵이에요, 샵. 저는 그냥 요즘은 센터라는 말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샵 같아요. 그냥 샵. 그냥 우리가 뭐 어디 기념품샵 가면 되게 화려하고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집에 와서 보면 되게 조잡해 보이잖아요. 200m 앞에 거의 다 사고 다발 메이드 인 구간입니다. 차이나야, 마드 인 차나, 그죠? 그러면 또 순간 아이씨 그러면서 처박아 놓고 기억도 안 나죠. 그때 가서 뭘 샀는지도. 저는 그런 거다. 처음에 가면은 막 엄마들 불안하니까 막 이렇게 하세요, 이거 하세요, 막 별 소리를 다 하겠죠. 근데 사실은 엄마들은 왜 그걸 해야 되는지도 몰라. 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냥 겉으로 보이는 덧셈이 안 돼요, 숫자도 못 세요, 친구들과 자꾸 못 놀아서 때를 쓰고 울어요, 막 정말 그냥 엄마가 견디기 힘든 문제 상황들만 나열하니 정말 왜 그렇게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을까라고 엄마들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그냥 손뼉 맞춰주고 그러니까 우리 치료 받으세요 하는 센터장 말이 너무나 고맙죠. 그래서 그냥 받는 거지. 엄마가 알고 받는 게 어딨어요. 지능이 70대여도 왜 그 아이가 지능검사에 하위 항목에서 이런 문제, 이런 점수가 나와서 이런 지능으로밖에 나올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 진짜 뭐 요즘 뭐 검사비가 보통 뭐 40, 50, 60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2주 기다려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준대. 그 2주 지나서 주는 검사 보고서가 뭔 2주 동안 분석을 했겠어요. 그냥 형식상 2주지 그냥. 1km 앞에 시속 생각이 있는 100km 임상 과속 단속 심리사라면 구간입니다. 그래도 아이를 검사하고 그 하루가 지나도 그 아이랑 뭐 있는지 까먹을 텐데, 아무리 베테랑이어도 까먹어요. 근데 그거를 2주 뒤에 몰아가지고 그냥
써서 그 대충 앞에 써가지고 주는 시속 거를 100km 뭘 과속 대단한 단속 군사 구간입니다. 보고서라고 그렇게 원자 센터장들은 막 그걸로 막 거창하게 얘기하고 결국은 그냥 자기 센터에서 하는 치료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샵 같은 개념이에요, 샵. 근데 샵도 명품 샵이 있고 뭔가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그런 메인 샵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메인을 달아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주변에 있는 그냥 모사품이죠. 모사 짝퉁샵에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진짜. 정말 지금 8세, 9세, 10세의 아이들은 어쨌든 앞으로 이전 3년 전 코로나 시기 때 5세, 6세, 7세였던 아이들이잖아요. 확실히 이 아이들이 많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8세, 9세, 10세 아이들이 있는데 정말 600m 앞에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많이 구멍이 있습니다, 진짜. 모두 다 말할 수는 없어요. 또 그리고 또 300m 앞에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아이들마다 또 가진 또 특별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그래도 학교 생활을 좀 해본 4, 5, 6학년 아이들은 그래도 더 낫습니다. 근데 정말 8, 9, 10, 1, 2, 3학년에 있는 아이들 제가 힘들다면 일반 치료센터에서는 아마 정말 매일매일 뒷목 잡으면서 1km 앞에 시속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100km 모를 박스형 거라는 과속 겁니다. 단속 구간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점점 불거지고 있다면 치료사들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과연 이 아이는 초등학교 6년이라는 시간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박스형 과속 밟아가는 데 단속 있어서 구간입니다. 필요한 기본적인 사고를 하는 도구 연장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인지 기능은 좀 그래도 좀 작동을 하는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밖에 대기실에서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아이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막 이렇게 지켜보는 엄마들이 있으니 어떻게든 진도를 빼야 되잖아요. 몇 장을 했다고 보여줘야 되니까 느낌은 오고 이게 안 된다는 그런 불안감이 들지만 어쨌든 뭐 어떤 교재를 복사해서 쓰든 뭐를 하든 많이 해야 돼요. 이 한국 치료가 문제가 되는 게 엄마들이 무슨 학원에 보내는 것처럼 마치 그냥 진도 빼기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그거는 같은 동네의 치료센터를 다니던 다른 지역의 치료센터를 다니던 그 엄마들이 전부 다 밤에는 장애아동 부모 카페 들어가 가지고 우리 아이는 지금 이거예요 하니 밑도 끝도 없이 엄마들은 몇 학년이에요? 우리 애랑 같은데 벌써 그거예요. 이제 이러는 순간부터 이제 바로 그 다음날 센터 가면 왜 우리 아이는 여기까지 못합니까? 라고 하니까 치료사들이 정말 그런 성향을 보이는 엄마들한테는 그냥 그만둘 때까지 진도나 죽어라 빼줄게 하고 그냥 미친듯이 진도만 빼는 거죠. 그러다가 엄마가 도저히 여기 안 되네 하고 그냥 포기하고 나가면 그냥 보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엄마는 아무 속도 모르고 그냥 엄마들끼리 막 여기 진도 나가 뭐 하니까 막 그것만 쳐다보고 애 흉내내다가 진짜 아이가 갖추고 배워야 할 것들은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20살이 돼도 아마 갖추지 못할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저한테 오는 부모님들한테는 다 빨리 오픈을 해주고 지금 이렇게 좀 못하는 게 큰 문제 아니다. 정말로 그 다음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 지금 조금 학교 수업 못 따라가고 이런 부분에서 맞추지 말고 얘가 진짜 알아가는 재미를 좀 맞춰갑시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면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방법이 있고 해결책이 있어서 알려주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치료사들은 해결책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문제라고 얘기하는 순간 엄마는 다른 데로 가버릴 거니까. 그래서 차마 말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 자신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알아보니까 저기가 잘한대 하고 가버리면 센터도 못 보러 먹고 치료사도 못 보러 먹잖아요. 그러니 엄마들에게는 다 시시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뭐 그 장애아동 부모 카페에서는 저기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거기는 전부 다 그냥 서로가 누군지도 모르고 벽 보고 그냥 나 이거 해요 막 이러는 것밖에 아닌 거예요. 정말 각자 아이들 다 보면요, 너무나 상황이 달라서 그 글대로 아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장애아동 엄마들, 한국 엄마들은 그 카페에 들어가서 다 내랑 똑같은 상황에서 시작하는데 왜 쟤는 저렇게 잘하고 내 애는 이렇게 못하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F5 베이직이 정말 다른 그 어떤 치료보다도 5세, 6세, 7세 때 좀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바로 5세, 6세가 돼도 베이직을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도 좀 별 볼 일 없고 사교육으로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받는 것도 별 볼 일이 없어서 사실 장애아동들, 어린 장애아동들, 아주 어린 아이 장애아동들은 치료센터나 재활 뭐 이런 데 가서 하는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시간 버리기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것을 벌써 한 7, 8년 전부터 이게 베이직이 못 들어가는 아이들이 드디어 이제 나타났어. 그러니 그때를 준비해야 돼.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 계속 그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해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게 파인만 다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좀 어떤 인지적인 기능을 빨리 습득해서 좀 가속화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서 몇 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시켜보니 좋아졌어요. 자, 이거를 좀 더 상품화 시켜보자 하고 가지수를 늘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걸로는 조금 더 역부족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작년에 가장 시지각부터 빨리 바로 잡자. 근데 이게 시지각이 뭐 단순히 워크북은 몇 장 찢어서 몇 회기 하는 걸로는 안 될 거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1년 이상을 쭉 잡아주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VTS 365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작년 12월에 오픈해서 지금 현재 3번의 워크숍을 했고 1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배우고 엄마들이 배우고 하고 있고요. 저는 현재 그분들이 계속 보내주는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잘 만들었다. 내가 생각하고 예상한 대로 아이들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상당히 보는 능력들이 좋아지고 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항상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VTS 365는 앞으로 전국의 수만 개의 치료센터에서 무조건 어린 장애 아동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시켜줘야 되고, 만약에 내 아이가 너무 지능이 낮다 그러면 정말 집에서 매일매일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20-30분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학교를 가기 전에 5세, 6세, 7세 아이들이라면 정말 무조건 해주는 게 맞다. 저는 일반 아이들이라 그러면 이렇게 시지각을 완전히 타이트하게 다 갖춰주고 시작한다면 이 아이들의 공부 능력은요, 웬만한 동네 공부방이나 이런 학원에서 감당 못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저는 이 VTS 365
제 아들에게 분명히 시켜줄 거고요. 정말 아이가 어느 정도 걷고 4살 5살이 되면 저는 VTS부터 시작을 하고 VTM 365로 시작해서 제가 이렇게 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다른 데 보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제가 개발자이기 때문에 제 아들은 정말 이렇게 같이 해주는 모습들을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이제 100일 지나서 열심히 안아주고 같이 이렇게 스킨십하고 또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주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서서히 기어다니고 서서 걷고 뭔가 활동 영역이 넓혀지기 시작하면 저는 서서히 제가 이런 것들은 좀 어렸을 때 많이 경험을 시켜야 되는 것들이다 라면 슬슬 이제 시켜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한국식 주입교육 그 다음에 양쪽으로 밀어붙이는 교육이 이제는 안 통하는 시대가 왔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고요. 물론 저도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은 맞지만 또 저는 FI를 만나면서부터 거의 20년간을 정말 그냥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직접 해보는 그런 상당히 이제 트라이얼하는 시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개발하는 단계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 고민하지 마시고 VTS 365라는 프로그램을 꼭 배우셔서 정말 직장을 가진 부모님들도 얼마든지 집에서 잠깐 시간을 내서 해 주셔도 정말 더 지능이 나빠지고 이 아이가 정말 세상과 떨어져 그렇게 홀로 지내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VTS 365가 정말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다. 지금 하지 않으면 저는 경계선 지능이라고 그렇게 막 엄마들이 너무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고 치료사들이 너무나 정말 이 아이들은 뭐 이 정도만 해줘도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 때 70대 중후반에 있다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가면서 점점 떨어지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냥 초등학교 때 좀 더 엄마들이 시간을 두고 막 시켰던 거야. 근데 안 시키는 그것만큼 서서히 미천이 드러나는 안타까운 현실이 저는 분명히 일어날 거고요. 정말 경계선이라는 아이들은 한국에서 그 어떠한 혜택과 도움도 없는 아이들이에요. 엄마들이 어느 순간 그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정말 어중간하게 대처했던 방법들이 정말 이게 돌이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다. 정말 요즘 치료센터가 거의 경계선 아이들이 반은 먹여 살려준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지금 시키는 인지학습 치료라는 것들은 너무 허접해. 그 부분을 엄마들이 모른다라는 거고요. 누군가는 숨기고 있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켜봤을 때 제가 이렇게 있어 보니 숨기는 자와 모르는 자의 숨바꼭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좋은 방법들이 있어도 워낙 치료사들 자체가 배우는 루트 자체가 너무나 폐쇄적이고 정말 그런 노땅들이 꼰대들이 가르치고 앉아 있으니 이게 제대로 배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치료사들이 정말 우물 안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을 얘기했지만 저는 결국 치료센터도 살고 장애아동 부모도 사는 길은 5세, 6세, 7세 때 정말 인지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타이밍을 3년 동안 잡지 못하면 그 이후로의 치료 과정은 정말 쓸데없는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들의 반복과
그냥 나이 들어가면서 엄마는 점점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뭐 그런 일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미 결론이 내다 보이는 거죠. 드라마가 이미 결론이 보여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인생이라는 아주 멋진 드라마가 결론이 보이고 있다. 그러면 레퍼토리는 뻔하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많은 한국의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어린아이를 키우는 장애아동 부모님들은 이렇게 좋은 세상의 아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좀 알고 주어진 여건 안에서 가장 그래도 이상적인 방법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인지적인 기능을 빨리 구멍을 메꾸는 작업이 먼저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그 유일한 방법이 FI고 그 FI를 가장 잘하는 곳이 한국에서는 포천 플러스고 600m 앞에 이게 터널이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되고 그래서 FI 베이직을 들어가려면 제가 만든 준비 과정인 VTS 365, VTM 365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3년에 모두 마스터가 된다면 정말 이 아이는 학교 생활도 즐거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힘내시면서 2025년을 잘 2달 마무리하시고 2026년도 또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